안녕하세요. 너무 가까이인가? 안녕하세요. 나 마이크 잘 찬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푹 자고 나왔습니다. 네, 푹 자고 나왔습니다. 네. 요즘에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일찍 일어나요. 네, 늦게 잤는데도 일찍 일어나요. 네. 다들 평온하신가요? 네. 아이들하고 또 사투를 보내고 계시나요? 지금 이번 주에 대구 다녀왔어요. 대구 다녀오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라이브 못 해가지고, 그 열차 안에서 영상을 잠깐 찍었는데, 정말 일 마치고, 열차를 탔더니, 막 여기 다크서클도 이만큼이고, 화장도 다 번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찍었어요. 그냥 찍었는데, 얼굴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선글라스를 꼈더니,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몰랐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재주 있는 사람들이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인스타 보면은 막 즐겁게 활달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정말 타고난 달란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한번 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게 아이를 키우면 왜 아이가 그냥 넘어져도 예쁘고 울어도 예쁘고 밥 먹을 때 흘려도 예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가 다 크고 나니까 이게 막상 뭐 특별히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방금 제가 이거 라이브 한다고 앉아 있는데 왜 조금 2, 3분 늦었잖아요. 제 방에 우리 애기 손님들이 가득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고 가득 들어와가지고 소장님 하는데 정말 걔들 보면 웃음이 나. 아가들 보면은 웃음이 나고, 그러고 말고는 그 상담실에서는 다들 힘들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뭐 웃을 일이 별로 없고, 그 아이들한테 소리 빽빽 치는 시간밖에 없어가지고, 요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웃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웃을 수 있게 한번 영상 저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질문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즘에 그 라이브 하고 나서 제가 바로 업로드 안 해드리고, 저장해서 지워버리잖아요. 네, 유튜브로 요즘에 제가 이게 용량도 너무 크고 그래서 유튜브로 옮겨서 거기에 업로드 하고 있으니까 오늘 라이브로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늘 라방 감사드려요. 저희 아기 17개월인데 상담 통해서 훈육하라고 하셔서 하는 중인데 어디까지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 여쭤봐요. 제가 선을 넘어서 애착에 문제가 생길까봐 조심스러워요. 그럼요. 24개월 전에는 훈육을 하셔도 애착에 문제가 생길 만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수위는 정말 엄마가 가름하기가 좀 힘들어요. 가름하기가 좀 힘들어서 저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17개월 아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질문 주셔서 답변은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24개월 전까지는 훈육을 하라 그래도 그냥 안 돼, 하지 마, 그죠? 아니면 막 아이가 자해를 한다 그러면 안 보는 거, 무시하는 거, 뭐 이런 정도의 훈육을 하셔야지, 여기 의자에 앉아요 하고 뭐 의자에 갖다 놓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도 잘 먹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훈육은 꾸준히 반복적으로 규칙을 가르쳐 준다라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24개월까지는 뭐 소장님이 특별히 훈육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 해서 마구 재미있게만 해주고 있다가 다 들어주고 있다가 이제 24개월 지났어. 이제부터 너의 봄날은 끝났어. 뭐 이러면서 아이를 갑자기 막 훈육을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기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해주고, 저는 보통 다른 전문가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 8개월 정도 아이가 낯가림을 하면서 구분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해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규칙을 알려준다고. 엄마 머리를 마구 잡아당기는데 이거 촉각놀이야 라고 놔두고 계속 그냥 대어주다가 어느 날인가 아이가 자꾸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머리카락 없이 아이가 잠을 잘 수는 없을까요? 머리카락을 자꾸 잡아당겨서 아프기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 아가가 우유 먹으면서 엄마 머리카락을 막 잡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대주고 있다가 나중에 훈육을 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그게 습관을 만들지 마시고 모유 수유를 한다든지 우유를 먹일 때 머리카락이 자꾸 아이 눈을 찌른다든지 아이 손에 잡힌다면 머리를 묶고 아이가 손에 잡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유를 먹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그게 내가 싫다 그러면 그때 아니야 지지 하고 딱 이렇게 거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계속 습관 만들어 놓으시고 24개월에 안 돼 라고 하면 아이가 화를 내고 땡깡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17개월, 만약에 내가 애착에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 훈육을 약하게 하시더라도 애착을 먼저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22개월 어린이집 다니고부터 옷 갈아입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어제도 패딩이랑 가방 입힌 상태로 울다 지쳐 잠들고 2-3시간을 쉬지 않고 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22개월인데 어린이집 다니고부터 옷 갈아입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이 옷을 입고 나서 가방 메고 어린이집 간다라고 아이가 인식하고 옷 입는 것부터 거절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그것 때문에 싫어서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뭐 옷을 입는 거를 잡아당겨서 도망다니는 걸 아이 잡아당겨서 억지로 입히면 다 싫어하는 건 맞아요. 근데 옷 입는 걸 싫어하는 건지 진짜 이 아이가 어린이집 가는 걸 싫어하는지 그걸 먼저 엄마가 확인해 보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다니고부터 옷 갈아입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엄마는 마음속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내다가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아이가 나중에는 다시 또 안 가려고 할까봐 지금 습관 만들려고 울어도 계속 보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22개월은 구태여 어린이집을 꼭 가야 되나 라고 하는 정도의 생각이 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가 습관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이가 때가 되면 친구들 소리가 짹짹짹 울리고 아이들하고 놀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거에 습관 만든다. 습관은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습관을 잡아놓는다고 해서 수면 교육 열심히 시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번 달까지는 수면 교육이 잘 되다가요. 갑자기 아이가 수면 교육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는 24개월 전후가 되면 아이들의 자아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이 습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아니야. 나는 내가 이제 엄마가 시킨다고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아? 라고 자기 자아가 생기면 갖고 있던 많은 습관들을 깨어버리거든요.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아유 네가 많이 컸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때 이후로 습관을 잡아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제가 영상을 이렇게 같이 찍고 있어가지고 영상 편집하기 쉬우라고 제가 이 라이브 할 때 굉장히 단답형으로
1분 30초 안에 답을 드리려고 되게 빨리 영상을 그동안 찍었거든요. 그랬다 보니까 엄마들이 충분히 이렇게 공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단호한 말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엄마가 빨리 알아듣게 하려고 자극적인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사람은 원래 저런가 보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할 때는 5분에서 6분 정도의 촬영분으로 찍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좀 검색을 하시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듣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유튜브를 찍은 게 한 10년 전부터 찍었기 때문에 오래된 영상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유튜브 영상들 새로 한번 찍어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제가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다시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시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성격도 급하고 또 젊고 해서 뭐든지 팍팍팍 했는데 지금은 해야 되는 일도 너무 많고요. 또 나이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의외로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는 큰맘 먹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타 통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 있다는 거는 저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이 급한 마음이 많고 상담실에 굳이 못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게만 다 고민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작은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라이브를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꼭 내 아이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남들의 고민도 같이 들어보면 정말 공부가 많이 돼요. 30년 동안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있어도 또 더 배워야 되고요. 아이들이 또 변하고 있어요. 옛날의 아이들하고 지금 아이들하고 부모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또 변하고 있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육아는 정말 어렵고 또 해도 정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엄마들도 내 아이하고 개월수가 맞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다른 아이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내 아이 키울 때 맞아 그때 그랬었어 라든지 아니면 이미 지나왔는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내가 당황하는 일들이 좀 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개월 교정 19개월 남자 쌍둥이입니다. 요즘 물건 던지거나 친구를 밀치거나 때리는 등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즉시에 교정하고 엄청 혼을 내는데 선둥이는 눈치 보고 안 하려 하는데 후둥이는 제 눈을 보며 행동을 더 격하게 합니다. 어디까지 더 엄하게 해야 할까요? 이게 쌍둥이들은 뱃속에서부터 힘자랑을 했기 때문에 태어나고 나서도 힘이 조금 센 나이, 덜한 나이가 있고요. 기질도 많이 달라요. 쌍둥이라 하더라도 기질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한 명이고 그 엄마를 차지하려고 무단히 많이 노력했을 거고 두 아이가 비슷하면 싸우게 되겠지만 이미 21개월 정도라도 힘겨루기에서 차이가 나서요. 하나이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이는 돌아다닌다든지 하나이는 엄마 옆에 있는데 하나이는 엄마 옆에 가고 싶지만 가지 않고 엄마 주변만 눈치만 보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키우는 엄마들은 그런 고민들을 지금 두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 보내지 않았어도 두 아이만 데리고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집은 가정은 작은 사회라고 생각하시고요. 엄마를 때렸을 때 친구를 때렸을 때 둘 다 혼이 나야 된다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즉시 혼을 내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또 혼을 내주셔야 맞았던 아이도 엄마가 대신 해줬기 때문에 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엄마도 안 해주고 본인도 안 하면 그죠? 나는 이렇게 맞아야 되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나중에 많이 그죠?
오래되면 트라우마도 생길 수 있고 열등감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혼을 내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단계로 혼을 내야 되나요? 어떻게 엄하게 혼을 내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엄마를 만나고 엄마가 밥을 주고, 그죠? 밥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기저귀를 가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가 혼을 낸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겁을 먹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또 엄마가 금방 안아주고 금방 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냥 약간 겁을 먹는다라는 것 정도인 거지, 엄마를 두려워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애착이 많이 깨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애착이 잘 안 돼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엄마들이 우울증인 엄마들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우울증이 있어서 아이를 잘 돌보지 않고 때 되면 밥을 잘 주지 않고, 왜? 엄마가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도, 그죠? 배가 고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주는 엄마도 많고요. 의욕이 떨어져서 아이가 울어도 빨리 안아주지 않는 엄마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의 애착이 많이 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지, 뭐 쌍둥이가 있고 엄마가 혼을 내서 애착이 깨지는 경우는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때려서 아이를 밀쳐서 내 아이를 혼을 내는데 어느 선까지 혼을 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행동을 고쳐줘야 되겠다. 친구를 때려서 밀어서, 지금은요 아기니까 그 정도로 하지만 정말 계단에서 미는 아이들도 많고요, 밀어서 모서리에 찍히는 아이들도 많고요, 어린이집 같은 데 가잖아요. 정말 돌아다니는 빨간 신호등이에요.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도 지키는 거고 남의 아이도 지키는다고 생각해서 엄마가 혼을 내고 계시는 거니까 양심에 조금 미안하고, 아이가 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엄마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큰 걱정하지 마시고 즉시 혼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43개월인데) 아직도 엄마가 밥을 먹여달라고 하네요. 혼자선 절대 먹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질문은 되게 답답한데, 43개월이나 되었잖아요. 어머니,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24개월도 혼자 밥 먹는 아이들 먹고요. 36개월도 혼자 밥 먹는 아이도 먹는데 43개월 정도 됐는데 엄마가 밥을 먹여달라고 해도 혼자 안 먹어요. 그러면 안 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엄마가 주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 것 같고,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엄마가 더 속상하시니까 엄마가 편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밥 먹게끔 하고요. 엄마도 엄마 밥을 먹을 때 아이도 아이 밥을 먹게 같은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세요. 아이 먼저 먹이고 다 먹고 아이를 보내고 나서 엄마가 나중에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를 먹여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엄마도 엄마 밥을 먹고 있고, 당연히 엄마는 엄마 거 먹어, 너도 네 거 먹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는 안 먹고 아이 앞에서 밥 차려놓고 아이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이가 예전에 엄마가 먹여줬던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 보고 먹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여준다, 먹여주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안 먹여주는 거고요. 안 먹여줘서 배가 고프다 그러면 한 끼 굶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아이가 밥을 먹을 때 엄마도 먹으세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 밥을 먹는다고 하고 있으면 아이도 자기 숟가락으로 자기가 밥을 먹으려고 할 텐데, 엄마가 먹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반찬들 젓가락으로 골고루 먹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는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먹여주는 아이들은 편식도 많이 하고요. 또 이거 먹어, 아니야 이거 싫어, 이렇게 트집도 많이 잡으니까 하나를 도와줬지만 여러 개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오늘부터 한 끼 굶겨도 나는 이것을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3개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간다든지 유치원 가잖아요. 거기서 혼자 잘 먹어요. 엄마가 없으면 잘 먹어요. 근데 엄마가 있으면 안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좋은 역할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오늘부터 스스로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엄마는 이제 밥을 먹여주지 않기로 결심했어 라고 선포를 하세요.
아이들은 결심할 때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심했으면 혼자 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말하세요. 엄마는 이제 밥을 먹여주지 않기로 결심했어. 엄마는 엄마만 밥은 먹고 너는 네가 스스로 밥 먹어. 알았지? 라고 끝. 아시겠어요?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아니야 싫어 안 먹으면 돼요. 안녕하세요. 32개월 여아인데 요즘 왜 이렇게 징징대고 엄마 안아주세요를 입에 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면서도 엄마 찾으면서 깨고요. 7개월 동생 때문일까요? 32개월 아이가 지금 징징대고 엄마 안아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거는 우는 건 아니잖아요. 징징대는 거지. 보통 아이들이요. 징징대는 아이들은 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말을 잘하면서 내가 화가 나면 울지 않고 징징대요. 그런데 이 징징댈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발달 검사를 해보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징징대는 애들은 말을 잘한다? 그러고 실제로 징징대는 애들 중에서 말을 잘하는데 대근육 발달이 떨어지면 대부분 다 징징대요. 그래서 운동하는 양이 너무 작지 않은가. 말을 잘하는 거에 반해서 말 잘하면 어떻게 해요? 안아주세요라는 말 달고 살아요. 자기가 안 걸으려고.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대근육이 떨어지면 징징댄다. 그 다음에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언니인지 알아요. 그래서 7개월 아가가 지금 봐요. 7개월 아가는 아직 기어다니지 않고 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언니고 이 아이는 아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기 때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똑똑한 아이가 말을 잘하는 아이가 대근육 발달이 떨어지면 내가 안아줘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라면 동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발달 검사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두 가지 요인 중에서 말을 잘하는 아이가 대근육 발달이 떨어져서 징징대서 안아달라고 하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운동을 시키시는 걸 더 먼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새돌 아이가 놀이하면서 엄마가 하라고 시키네요. 이게 걱정이라는 거죠. 이게 36개월인 거잖아요. 새돌이면 36개월. 36개월 아이들이요. 30개월에서 36개월이 아이들이 청개구리 시간이에요. 이거 하자 그러면 싫어 그래요. 그럼 하지 마 그러면 또 해요. 이거 할 거야? 아니야. 이거 안 할 거야? 할 거야. 이렇게. 밥 먹을 거야? 안 먹어. 치우잖아요. 먹을 거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 시기.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엄마가 이거 해 해서 시키잖아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엄마 이렇게 말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고 또 짜증내요. 그래서 36개월 되어 있는 아이가 엄마를 시킨다는 건 25개월에서 36개월은 친구처럼 놀아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야 그러면 왜? 이렇게라고 하라고 했고요. 36개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엄마의 역할로 와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시키면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엄마가 시켜야 아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역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시키면 엄마는요. 난 하기 싫어. 그럼 아이가 울어요. 시키면 안 하면 징징대고 계속 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애가 징징대고 울어요. 그게 듣기 싫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하시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하고 싶잖아요. 아이가 시켰는데 아이가 징징대니까. 근데 해주고 그냥 울음을 끝이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제시를 하세요. 그래? 엄마가 이거 할까? 그래. 그러면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해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블럭 같은 거 갖고 와서요. 네가 이거 높이 쌓으면 해줄 거야. 높이 쌓으면 해줄 거야. 아이가 높이 쌓아서 엄마가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아이가 어떻게 해요?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도 안 해. 내가 시키는 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아이가 시켰을 때 엄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가 시키는 걸 딱 받았죠. 그러면 내가요, 그래? 이거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그러면 너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거 할 거야. 라고 해서 엄마가 먼저 조건을요, 내밀어 보세요. 엄마도 다른 제안을 해 보세요. 근데 아이가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해주는 거예요. 울죠? 아이가 그래서 안 해서 울죠? 네, 울면 방에 들어가서 울어. 나는 시끄러워. 우리 집에서 울 때는 방에 들어가서 우는 거야. 시끄러우니까. 여기 너 혼자 사는 공간 아니야. 방에 들어가서 울고 와. 기다릴게. 라고 하시면 돼요. 그때 훈육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가 우는 거를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그 우는 거를 겁내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예. 아이는 울다가 웃다가 하는 건 아이들의 권한이고 아이들의 특권이에요. 어른이 울다가 웃다가 해보세요. 미쳤다 그러죠. 근데 아이들은 울다가 웃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우는 걸 너무 겁내지 마세요. 금방 또 웃을 수 있도록 엄마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웃게 할 수 있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아이가 시킨다고 36개월이기 때문에 아이가 시킨다고 호락호락하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이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15개월 아기가 잡고 일어서는데 걷기를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15개월 아이가 잡고 일어서지 못하면 어머니 말도 잘 못해요. 말이 늦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손발달은 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앉아서 하는 놀이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아이가 일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뭐든지 시키려고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걷지 못하고 내가 그 다음 발달이 늦으면, 그죠? 다른 발달도 늦어져요. 그러니까 엄마가 걷게 해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 아이가 걷지 못하는 건지 빨리 기는 건 하는지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는 걸 많이 했던 아이들은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졌기 때문에 딱 설 수 있어요. 그런데 걷지 못하는 아이들은 기는 것도 늦었고 기는 시간도 많이 부족했던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걷는 거를 못 걷는다라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기어오는 것도 잘 못하는지를 먼저 하셔야 되고, 걷지 못하는 건 늦게 걸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기는 시간이 충분히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저기 좀 떨어져 있어요. 이리 와 했는데 걷지 못하니까, 엄마한테 오고는 싶은데 걷지 못하니까 막 기어오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걸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가 저기 멀리서 이리 와 하는데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걷지 못해서 가만히 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길 수는 있잖아요. 하지만 엄마한테 오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가 있어요. 왜? 그러면 애착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잘 긴다라고 하면은 그냥 때 되면 걸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저기 멀리 놔뒀는데 이리 와 하는데 걷지 못해서 못 오는 건 괜찮지만 기어서라도 안 온다는 건 아이가 일어서고자 하는 욕구도 없고 기어서 가겠다 하는 욕구도 없고 아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마음부터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엄마 곁에 가고 싶어서 엄마가 빨리 만지고 싶어서 아이가 깔깔깔깔대면서 엄마한테 웃으면서 막 기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못 걷는다 그러면 잡고요. 그죠? 잡고 걷는 거 연습 많이 해야죠. 그래서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해야죠. 그거는 아이가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아이 스스로도 보통 아이들이요, 잡고 일어서다가 탁 넘어지고요. 잡고 일어서다가 탁 넘어지죠. 그 10개월에서 11개월 요때 잡고 일어서다가 넘어져요. 넘어지는 거를 수백 번, 그죠? 그죠? 1000번 가까이를 해서요. 그 근육을 발달시키고 났더니 딱 서더라는 거죠. 그러면 몇백 번, 1000번 가까이를 아이가 실패해도 이 아이는 도전하던 아이들이란 말이죠.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하려고 엄청나게 도전하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곁에 오지 않겠다고 가만히 서 있는 거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너무 좋아하게 하고 엄마처럼 걷고 싶어 하게 하고 엄마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 하게 하면 훨씬 더 욕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걷는 거를 포인트로 주지 마시고 이 아이가 걷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그죠? 정말 엄마 곁에 오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욕구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손을 잡고 걷는 연습은, 그죠? 물리적으로라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뒤에서 눕혀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잡고요. 쭉쭉 있죠? 쭉쭉쭉 하는 거 해서 많이 해서 이 허벅지 근육이 많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마사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저희 아이 57개월인데 자신감이 너무 부족해요. 유치원에서 자기소개하는 것도 어려울 만큼 힘들어해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그 자신감이 부족한 아이들은 유치원에서는 당연히 친구들 앞에서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밖에 나가서도요, 경비 아저씨한테도 인사를 안 해요. 어른들한테도 인사를 안 하고요. 엘리베이터에 타서 아파트 위층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인사를 안 해요. 우리가 자신감이 부족한 거랑 예의가 없는 거랑은 또 달라요. 내가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랑, 그죠? 함부로 하는 거랑 또 달라요. 그러니까 친구 곁에 가서 잘 못 노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작은 사회, 우리 가정에서 충분하게 사회성을 만든 다음에 친구들 곁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사회 안에서 그 아이가 자신감을 많이 얻지 못했고, 그죠? 엄마 아빠 보고도, 그죠? 엄마 아빠는 친하니까 마음대로 하다가 밖에만 나가면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이 아이가 도리를 다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지. 자조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그죠?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고 배변 활동이 되는 거고 스스로 잠을 자고 하는 것들이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을 되게 많이 심어주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어른 보고 인사하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스스로 내가 먹는 거, 가방을 메는 거, 옷을 입는 거 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많이 해주시면 자신감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회성도 좋아지고요. 자조 행동도 좋아져요. 그래서 인사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전에 저희가 캠프 할 때는요, 이렇게 네모나게 50개 정도의 도장 찍는 거를 만들어서요, 스티커 붙이기 만들어서요, 길거리 지나가서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면 그 어른이 스티커를 붙여줄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목에요, 칭찬 스티커 붙이는 거 50가지를 하고요, 스티커를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른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스티커를 내밀어요. 제가 인사했으니까 스티커 하나 붙여주세요. 그래서 어른이 스티커를 붙여요. 그래서 스티커를 50개를 채워서 오면은, 그죠? 그때 보면은 우리가 성공한 거고 보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사하는 캠페인도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청담동에 제가 센터를 8개, 9개 이렇게 할 때요, 길거리 지나갈 때마다 내가 먼저 인사해요 라고 제가 현수막을 쫙 걸었었어요. 그래서 영재호는 애를 똑바로 키우는구나, 영재호는 인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되게 많이 알렸어요. 코로나 시작하면서 제가 안 했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내 아이가 인사를 하면 상대를 좋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아이에게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고 내 아이가 칭찬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인사 잘하기입니다. 그러니까 57개월 정도 되었잖아요. 그죠? 네, 어른 보면 인사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고, 부끄러워도 하는 거야. 기분이 나빠도 어른 보고 인사하는 거야. 늦잠 잤어도 인사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어요. 인사하는 거야. 그렇게 엄마가 알려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소변은 몇 개월부터 교육시키는 게 좋은가요? 15개월부터 시작해서요, 24개월 정도에 끝이 나는 거를 대부분 다 대소변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이는 30개월인데 늦었나요? 늦으면 지금이 때겠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예, 모든 그 교육 쪽에서 모든 개월수를 이렇게 픽스를 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개월부터 24개월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엄마가 거기서 한두 달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더 늦지 않게 해주시면 좋고요. 늦으면 어떻게 되느냐. 늦으면 아이가 의식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운지 냄새가 나는지 안 좋은 행동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아이가 참아요. 그래서 변비에 많이 걸리고요. 또 배변 활동을 하잖아요. 화장실에 앉으면 냄새가 며칠 참았으니까 고약하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쾌해. 아우 싫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저귀를 다시 차는 아이들도 많아요. 소변은 혼자서 앉아서 변기에 보는데 대변은 냄새 난다고 다시 기저귀를 차는 경우가 많아요. 늦게 하시면. 그러니까 일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개월 아기가 뜻대로 안 되거나 해서 화가 나면 엄마를 때리거나 벽이나 바닥에 머리를 박아요. 자해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엄마를 때리는 것도 다른 문제고요. 벽에 박아서 자기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인데요. 아이들이 벽에다가 머리를 막 이렇게 박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 머리를 막 때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모습을 못 보고요. 아이들은 이렇게 머리를 박아도 아플 것 같잖아요. 잘 안 아파요. 아이들은 잡고 일어서고 쿵, 잡고 일어서고 쿵 하면서 그러면서 섰기 때문에 웬만큼 툭툭툭 부딪혀도 아프다는 걸 잘 못 느껴요. 근데 언제 아프다고 느끼느냐? 나를 바라보는 엄마가 어떻게 할 때 아프다고 느끼고요. 엄마가 할 때 아프다고 느끼고요. 엄마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괜찮은 건지 괜찮지 않은 것을 아이들이 확인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박는 거는 자해하는 거는 누굴 보게 하기 위해서 엄마 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어린 애기들이 할 때는요. 엄마가 안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요. 그 자리를 피하시면 아이들은 따라와요. 또 보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보이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 곁에 있으면서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머리 아프잖아. 아야 해. 라고 계속 자극을 주시면 더 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면 벌떡 일어나서 나가세요. 그래서 소리를 내시면 안 돼요. 거기 밖에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엄마가 곧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더 심하게 해요. 쾅쾅쾅쾅. 그래서 밖에 나가셔서 소리를 조용하게 있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엄마를 마침 때렸다라고 하면 딱 때린 손을 딱 잡고 안 돼. 단호하게 안 돼. 라고 하시는 거 좋아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아이가 화내도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잡고 안 돼. 라고 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로 합니다. 물론 때리기 전에 잡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맞고 나서 안 돼 하는 것보다. 그죠? 때리기 전에 우리 아이가 이럴 때 나를 때릴 것 같다라는 예감이 있잖아요. 손이 딱 올라오면 탁 잡는 연습을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 더 팁 드릴까요? 아이가 이 상태 정도면 우리 아이가 손이 올라오겠다라고 생각하면 엄마가 미리 손을 잡을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먼저 손이 올라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 이렇게 딱 보고요. 안 때려요. 엄마가 먼저 손이 올라가서 잡을 준비를 하시고 있는 걸 아이가 보면 안 때려요. 그러니까 맞기 전에 대처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7개월부터) 시터를 썼어요. 22개월인데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시터 선생님 계속 해줘도 되나요?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어린이집 40분을 울어요. 네. 아까도 22개월에 어린이집 보내시던데, 2달만 좀 있다가 보내시면 안 될까요? 네. 24개월 정도 지나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빨리 좋아져요. 네. 그런데 22개월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굿해야지 왜 지금 갔을까? 네. 엄마는 한두 달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서는요,
뇌 성장은 몇 개월에 어떻게 되고, 우리가 임신했을 때 3주 차에 어떻게 되고요. 3개월 때 어떻게 되고, 4개월 때 어떻게 되고, 7개월에 어떻게 되고, 이게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아이들의 몸무게가 다를 뿐이지 성장 발달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신체 발달에는 그 상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거의 성장이 멈춰 있기 때문에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작년 다르고 또 우리 다 똑같아요. 키가 거의 멈춰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한 달 한 달이 다르거든요. 근데 24개월까지 정도를 충분한 애착이 완성되는 시기가 24개월인데 왜 구태여 22개월을 보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아이가 운다면 그냥 좀 띄엄띄엄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설명을 드리고 24개월에 지나서 좀 본격적으로 보내시면 더 좋겠다. 시터 이모님이 계신다면서요. 네. 없다면 엄마가 직장을 다녀야 된다면 네, 그러면 몰라도 시터 이모님이 계시는데 구태여 지금 가는 것보다 24개월 꽉 채워서 25개월에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되면 아이가 훨씬 더 지금보다 알아들어요. 그럼 엄마 갔다 올 거야? 엄마가 3회 올 거야? 엄마가 요때 올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엄마가 갔다 오는구나 를 보름 지나서요. 21일 정도 되면 모든 아이들은 적응해요. 지금 22개월 되는 아이도 3주 정도, 21일 정도 울잖아요. 모든 아이는 거의 적응해요. 네. 그런데 그냥 지금 다녔는 게 아까워서 여태까지 40분 울었는 게 아까워서 그냥 버팅겨서 21개월 동안 그냥 울린다 생각하고 그냥 계속 보낸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제가 이 아이의 엄마라면 그냥 시터 이모님이 계신다면 그냥 지금 데리고 있다가 24개월 지나서 25개월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 3개월요. 이 2달이나 석 달 정도 되었을 때 집에 왔을 때 그러면 뭘 준비해서 어린이집 가면 이제 안 올까요?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선긋기 출발 멈춰 출발 멈춰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해서 자기 조절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시켜서 조절을 하는 힘이 생겨서 어린이집을 가면 그죠? 참았다가 엄마가 오면 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조절이 생기면서 친구들하고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막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를 정비하고 내 아이가 준비를 좀 시켜 놓은 다음에 단체 생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4살 아이인데 그동안에는 그림으로 된 플래시카드 잘 보고 맞추고 했습니다. 글자에도 관심을 보여서 자음 모음을 알려줘야 하는 줄 알았는데 통글자로 한글 떼기를 하는 걸 소장님 영상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통글자 품카를 사용해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 전만큼 집중도 높지 않고 관심을 많이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4살이나 되었잖아요. 18개월부터 하거든요. 18개월부터 해가지고 보통 아이들이 통글자를 시작해요. 처음에 18개월 때는 어떤 걸 하느냐, 아이가 뭔가 이게 가방인지 이게 포도인지 뭔가 알아야 아이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가. 글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18개월부터 시작한다는 뜻은 뭐냐면 그림부터 아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스, 자전거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개월부터 합니다. 그래서 18개월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아이하고 들려줬어요. 들려주고 우리가 한글 떼기, 플래시카드를 할 때는 그림만 보고 엄마가 계속 들려주면 됩니다. 입, 귀, 모자, 기린, 의자 이렇게 하면 되지만 한글 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돌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요. 여기 누가 숨어 있을까? 짜잔! 총 있네. 여기 누가 숨어 있을까? 그래파스. 여기 누가 숨어 있을까? 의자. 누가 숨어 있을까? 해놓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엄마가 플래시카드를 너무 재미없게 하면 아이가 도망가요. 그 다음에
이거 했는데 뭔가 보상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앞에요. 먹을 것도 잔뜩 놔두고요. 이거 하면 줄 거야 하고 기다려야 돼요. 응. 그리고 이거 하면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하고 같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고 솔톤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아셨죠? 네. 제가 끊기나요? 목소리. 또 질문 쭉 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한번 봐주세요. 16개월인데 쪽쪽이는 언제 끊어야 할까요? 쪽쪽이 집착이 너무 심해요. 졸리면 쪽쪽이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할까요? 24개월 전에 뭔가 습관을 막 바꾸려고 하시는 것보다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이 애착에 관련된 것들은 좋아요. 그냥 애착 인형도 그냥 좋고요. 쪽쪽이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급하게 떼게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쪽쪽이 주셔도 됩니다. 말을 잘하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말한다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쪽쪽이를 떼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이 아이가 말을 잘 못하고 이제 16개월 정도 되면 단어 정도밖에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쪽쪽이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게끔 놔두시고요. 이 아이가 낮에도 쪽쪽이를 하려고 한다. 잠잘 때는 쪽쪽이 있어야지 잔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낮에도 자꾸 쪽쪽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은 엄마한테 하는 옹알이라든지 엄마가 하는 말을 따라 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보다는 아이가 씹을 수 있는 걸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육포 같은 것도 정말 엄마들이 요즘에 집에서 건조해서 주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육포 같은 걸 쉽게 한다든지, 그죠? 말랑말랑한 것들을 쉽게 하는 거를 어금니 근육을 발달시키면 훨씬 더 아이가 말을 잘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쪽쪽이는 여기에 하잖아요. 앞니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거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낮에는 쪽쪽이보다는 뭔가를 아이가 씹으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거를 씹을 수 있는 거를 줘서 다른 걸 입에 넣어주는 거를 낮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하고요. 자기 전에 쪽쪽이를 하는 거는 그냥 그 아이가 편안하고 제일 그냥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모습으로 자기가 잠을 자고 싶어 하는 거니까 그때는 그냥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추 됐나요? 네. 제가 어제 제가 온라인 상담실이라고 해서요. 제가 잠깐 엄마들한테 정회원 모집을 합니다 라는 거를 제가 공지를 잠깐 올렸더니 채널톡으로 문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가 정회원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얼마 전까지 발달 검사하는 거를 가지고 엄마들하고 질문을 하시면 그걸 대답을 해 드렸잖아요. 엄마들은 그냥 급한 마음에 궁금하셔서 그냥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이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솔루션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발달 검사를 하면 무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발달 검사 5만 원 받고 무료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한 추석 전후로 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해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거의 새벽 2시까지 하다 보니까 저도 살이 찔 시간이 없고 또 잠을 잘 못 잤더니 컨디션도 안 좋고 해서 제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발달 검사해서 하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다가 상담하는 창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개인톡으로 또 DM으로 엄청 많이 또 그냥 문의를 하세요. 막 문의를 오는데 제가 또 급한 연락인가 싶어서 이렇게 열어보면 급한 연락이 아니고 엄마들의 개인적인 밤 되면 또 특히나 질문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막 왔는데 또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또 그걸 열어가지고 하다 보면 어머님 몇 개월이에요 하면 엄마들이 또 사라져. 그리고 또 제가 또 답을 하면 엄마가 그때 또 제가 답해놓고 나오면 그 다음날 또 답을 하시고 그래서 이게 피드백도 잘 안 되고 결과물도 너무 좋지 않고 그래서 제가 DM을 또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엄마들에게 제가 예전처럼 질문에 답을 하는 거를 제가 좀 해야 되겠다. 그때는 발달 검사를 해서 발달 검사에 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해드렸어요. 이 아이가 어떤 지금 상태인지를 해석을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발달 검사를 하고 엄마의 질문을 제가 답변 드리는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분들이 요즘에 이게 카카오톡이나 DM에 자기 프로필이 없이 그냥 무작위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그게 어느 기관인지 어느 단체인지도 모르겠고 또 같은 업종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한테까지 제가 테스트를 당한다는 느낌 그런 거는 하고 싶지가 않고 정말 필요한 엄마들에게 제 소중한 24시간을 나눠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회원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달 회원 했을 때 질문할 수 있는 질문에 지금 제가 그때는 발달 검사를 하고 나서 이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발달지를 해석해 드렸는데 그거 말고 이번에는 엄마가 궁금한 거를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그냥 막연히 엄마들도 여행도 갔다 오시고 제가 질문해 주세요 했는데 발달 검사하고 나서 질문해 주세요 했는데 한 달 만에 질문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일주일 만에 질문해 주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이거를 다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정해서 어느 정도 또 단톡방을 만들어 놓았더니 저번 달에 검사하셨는데 이 달에 또 궁금하면 또 질문하세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켜야 될지 저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고객 만족도가 그만큼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아예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발달 검사하는 건 똑같이 5만 원에 검사를 하시면 질문을 5개 정도만 해주세요. 또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회원은 석 달에 발달 검사는 2회 정도 하고 질문은 이 정도로 해주세요라고 제가 적었어요. 그래서 엄마들도 조금 그냥 대충 질문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궁금한 게 뭔지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시간을 엄마들에게 나눠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다 에너지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진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6개월 정회원 있고요. 3개월 했고 한 달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라이브 끝나고 나면 올려드릴 테니까 내가 소장님하고 피드백을 받을 때 정말 조금 정확한 솔루션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걸 신청합니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신 분들 또 내가 전문가를 옆에 두고 내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회원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아이디어 내보았습니다. 또 실행을 하다가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시면 제가 언제 또 중단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해볼 생각이고요. 어제 제가 잠깐 올렸는데도 6개월 회원 신청이 많아서 아마 6개월 정회원이 빨리 선착순이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간들, 이 상담들 이런 것들이 내가 이 아이의 엄마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를 항상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렇게 상담을 드려요. 책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듣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엄마들이. 진짜 내가 이 솔루션을 받아서 해봤더니 우리 아이가 효과가 있어요. 이런 솔루션을 드리고 싶고 30년 동안 제가 아이들을 상담실에서 만나면서 해봤던 것들을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들을 엄마들에게 드리는 거니까 다른 데와 다른 방법이겠죠. 하지만 결과물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한번 인연이 되시면 오래오래 어제도 제가 올렸지만 우리 아이 회장이 됐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해요. 다 소장님 덕분인 것 같아요. 내가 해준 거는 그 어릴 때 영재요 한 것뿐이에요.
우리 아이 시집 장가갈 때는 어릴 때 영재호 했는지 제가 물어볼 거예요. 왜? 거기는 인성교육도 시키니까요.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릴 때 잘 키워놓으면 지금은 표가 안 나요. 왜? 옆집 아이랑 비교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학교 들어가서 단체 아이들이 많은 공간에서는 정말 어릴 때 잘 키워놓은 아이들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되면 저를 진짜 많이 생각하게 되실 거고, 그때 소장님이 하라고 했을 때 했으니까 정말 그건 정말 저희 집의 행운이고 소장님은 행운입니다라는 말을 밤마다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어도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 소중한 시간, 예, 그죠? 그 시간을 나눠 가지실 분들을 저는 찾고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회원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